안녕하세요. 알텐코리아의 최영수 차장입니다. 이번 웨비나 발표 주제는 CST를 사용한 스마트폰 마더보드 분석을 위한 시그널 인터그리티 파워 인터그리티 애널리시스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뽑힌 웨비나 시간 참석 고객 중에 SIPI 관련된 세미나가 있나요? 라고 문의 주신 적이 있는데요. 그 문의를 참고로 이번 주제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저희 회사 소개입니다. 알텐그룹은 프랑스에 본사를 둔 IT 구축 서비스 및 기술 컨설팅, 설계 서비스 분야의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서 전체 직원 중 88%가 엔지니어로 구성된 기술 전문 기업으로 제품 기획 설계부터 디자인, IT 프로젝트, CA 해석, 시험 평가 생산 기술 영역까지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며 다양한 경력의 인력 인프라를 통해 턴키 개념의 토탈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수행합니다. 컨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한 CST 소개와 오버뷰를 시작으로 첫 번째로 CST에서 외부 EDA 디자인 파일을 임포트하는 방법, 두 번째로 파워 인터그리티 분석, 세 번째로 시그널 인터그리티 타임 도메인 분석, 네 번째로 PCB 스튜디오에서 CST 마이크로웨이브 스튜디오로 익스포트하는 방법, 마지막을 결론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리아 CST 패키지는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구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고주파 전자기장 해석을 중점으로 하는 CST 마이크로웨이브 스튜디오, DC 및 저주파 전자기장 해석을 중점으로 하는 CST EM 스튜디오, 입자, 동역학 및 파티클 영역을 해석을 중점으로 하는 CST 파티클 스튜디오, 이번 시간에 중점으로 진행하게 될 CST PCB 스튜디오, 그리고 열해석이 중점인 CST MPGX 스튜디오, 케이블 하네스에 대한 EMI, EMC 분석에 대한 케이블 스튜디오, 회로 해석 및 각 3D 해석의 코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CST 디자인 스튜디오, PCB 해석하기 전 PCB 레이아웃의 룰 체크를 하여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CST 보드 체크까지 총 8가지 패키지로 구성이 되어지게 되며 20개의 솔버를 사용할 수 있는 올인원 솔루션 해석 패키지입니다. CST PCB 분석은 PCB 설계를 위한 전문 전자기 시뮬레이션 도구입니다. 요즘 고속 전자장치는 높은 데이터 전송 속도와 매우 높은 신호 및 신호 전력 무결성 SIPI를 필요로 하며 간섭 또는 노이즈 위험이 매우 낮습니다. CST PCB 스튜디오는 실제 PCB 빠르고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위해 만들어진 전자기 시뮬레이션 도구로 전자 엔지니어가 레이아웃 전 혹은 레이아웃 후에 분석 중 SIPI 분석을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단일 레이어에서 멀티 레이어 및 고속 PCB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PCB, 레조넌스, 리플렉션, 크로스톡과 같은 효과를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습니다. CST를 사용하면 2D 또는 EDA 파일과 3D CAD 파일을 포함하여 다양한 PCB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커버, 케이던스, 멘토그래픽, 하이퍼링스, ODB++ 등 많은 외부 EDA 파일 형식을 지원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PCB 스튜디오를 사용하여 SIPI 해석을 진행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예제를 사용해서 스텝 바이 스텝 형식으로 소개를 드립니다. 옆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마더보드를 임포트한 그림을 보시게 되는데요. 여기서 IR 드론 및 PI 애널리시스 솔브를 사용하여 3.3V를 받아 VRM을 거쳐서 각 칩에 1.5V로 전달되는 파워 인터그리티를 분석하고 3D 풀 시뮬레이션을 위해 CST PCB 스튜디오 모델에서 CST 마이크로웨이브 스튜디오로 DDR3 버스 넷 부분을 익스포트를 진행해 보게 되겠습니다. 또한 타임 도메인 분석과 아이 다이어그램 분석 결과를 나타냅니다. 이 웨비나를 들으시면 CST PCB 스튜디오를 사용하여 기본적인 SIPI 시뮬레이션에 대한 이해가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로 외부 EDA 디자인 파일을 CST PCB 스튜디오로 임포트하는 방법입니다. 이번 예제에 수행되는 방법은 총 3가지 워크플로우로 구성이 되어져 있으며 EDA 임포트 및 익스포트, 그다음에 PI 분석, SI 분석 이렇게 3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외부 디자인 파일을 임포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우측 그림에서 보시게 되는 것과 같이 CST를 열고 하단에 보시면 모듈 앤 툴에서 모듈 앤 툴 PCB 패키지를 선택합니다. 외부 모델을 가져오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 탭에 익스포트 임포트에 EDA 임포트를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이아웃 타입에 ODB++를 선택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타입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 다음 확장자가 TGZ로 되어 있는 그림에 있는 파일을 선택하고 임포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외부 디자인 파일을 PCB 스튜디오로 임포트하게 되면 다음 그림과 같은 창이 생성되며 이걸 시뮬레이션 위자드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을 거지만 대략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체크 스택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 부분은 PC 위의 레이어 정보 및 각 유형 타입 등 정보를 기입 또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체크넷인데요. 넷에 대한 정보 및 클래스에 대해서 설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run PCB 체크인데 PCB에 대한 EMI, EMC적인 위반 룰이 있는지 체크해주는 보드 체크 기능입니다. 네 번째로 체크 컴포넌트인데 컴포넌트에 대한 모델 설정 정의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select simulation 이 부분은 어떤 해석을 할 건지 정의해주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IR 드롭을 선택할 건지 PI 애널리시스를 선택할 건지 솔루션에 대한 선택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레이아웃 임포트를 진행하면 다음과 같은 그림과 같은 창이 나타나게 되고 CST PCB 스튜디오 왼쪽에는 내비게이션 트리 창, 오른쪽에는 뷰 어트리뷰트 창이 보여지게 됩니다. 내비게이션 창은 각종 객체의 표시 및 넷, 컴포넌트, 에어리어, 비아 등 표시를 해주게 되며 뷰 어트리뷰트 창은 PCB의 레이어 정보, 넷 정보, 컴포넌트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임포트된 PCB에서 보고 싶은 레이어별로 활성화, 비활성화를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레이아웃 체크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태깅을 이용하여 넷에 대한 설정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홈 탭에 넷 에디터 오토 태깅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넷 오토 태깅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창에서 태그를 추가합니다. 넷 클래스에 1.5V V sys를 추가하고 V를 제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넷을 태깅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파일의 이름을 잘 정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를 누르게 되면 태깅이 시작하면서 다음 그림과 같은 창이 보이게 됩니다. 이 결과창으로서 파워넷 3개, 디퍼런셜 라인 3개, LDVS 라인 11개, DDR3 11개 등 작성한 상태로 태깅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컴포넌트 정의입니다. 이 부분은 각 해석별 진행 시에 더욱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넌트 탭을 선택하면 그림과 같은 에디트 컴포넌트 창이 활성화가 되고 거기에서 원하는 컴포넌트 모델을 선택하여 정의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U1, U2, U3, U5, U8에 대한 모델을 언디펙트 디바이스에서 IO 디바이스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워 인터그리티 분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인터그리티 PI 분석은 두 단계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 IR 드롭 분석. 파워로스가 주어진 인계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DC 분석이고요.
두 번째는 PI 분석으로 높은 주파수에서 순 임피던스 동작 평가 및 개선 AC 분석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게 됩니다. IR 드롭 분석을 하기 전에 이 PDN, 파워 디스트리뷰션 네트워크에 대한 블록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게 되면 배터리에서 BAT-PN이라는 볼테이지를 받아서 파워 매니지먼트로 넘겨줍니다. 파워 매니지먼트 U3 칩으로 전달되고 이 U3 칩에서 U2 칩인 볼테이지 레귤레이터로 VCS라는 전압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전달되어지면 여기서 볼테이지 레귤레이터 U2는 VRM의 역할을 하면서 나머지 U1, U5, U8로 1.5V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U2에서 1.5V 전압 분배가 이루어지는 U1 CPU, U5 프론트엔드, U8 DDR3 메모리에 대해서 IR 드롭을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U3 파워라인 볼테이지 소스 셋업 컴포넌트에 대한 세팅을 진행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에디트 컴포넌트 밑에 보시면 필터에다가 U3이라는 걸 입력하시게 되면 U3 칩이 활성화가 되고요. U3을 클릭한 후에 에디트 컴포넌트 모델을 선택하면 옆에 정보가 활성화가 됩니다. 핀 타입 정보에다가 파워를 입력해 주시게 되면 파워에 대한 핀 부분만 활성화가 되고 그 다음 모델 부분을 클릭해서 볼테이지 소스를 정의해 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모델 라인에다 클릭을 해주시면 모델을 클릭해서 에디트로 들어가시게 되면 V 소스를 설정할 수 있는 창이 하나 나오게 되고요. V 소스는 3.3V, R 소스는 1메가옴으로 선택한 후 OK를 누르면 됩니다. 이번에는 U2 볼테이지 레귤레이터 아웃 소스 세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디트 컴포넌트 창에서 U2-A2, U2-B2의 핀을 선택한 후에 모델 창을 클릭하여 에디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우측 그림처럼 그림이 나타나게 되고요. 에디트에 들어가면 볼테이지 모델 타입을 볼테이지 레귤레이터 아웃으로 선택을 하고 인풋과 아웃풋의 설정이 잘 되어져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볼테이지 아웃 소스는 그림과 같이 4개의 인, 아웃과 그라운드를 레퍼런스로 선택하는 창이 활성화가 되어지게 됩니다. 인 부분에는 U2A1, 인 그라운드 부분에는 U2A3, 아웃 부분의 그라운드는 U2A3로 설정을 하고 아웃 볼테이지에는 점점점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웃풋 볼테이지에 1.5를 입력하고 창을 닫으면 정의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1.5V 파워라인인 U1, U5, U8에 대한 컴포넌트 세팅을 설명하겠습니다. 에디트 컴포넌트 창에 U1을 검색한 후에 창이 U1에 1.5V가 연결되는 E15에서 N15핀을 선택하게 됩니다. 4개의 핀을 선택하고 모델 창에 에디트를 선택하게 되면 파워 모델 타입을 커런트 드레인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커런트를 설정할 수 있는 창이 활성화가 되고 IDC에 100mAh로 설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상에는 U1만 이렇게 세팅을 했지만 U5, U8도 같은 방법으로 100mAh로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컴포넌트 세팅이 끝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뮬레이션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그림을 보시게 되면 IR 드롭 애널리시스를 클릭하게 되면 우측 아래 부분 그림과 같이 활성화가 되어지게 되고 파워 서플라이 탭의 우측 방향의 화살표를 클릭해 주게 되면 좌측 그림과 같은 Add 파워 핀이 활성화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전에 컴포넌트를 세팅해 놓았기 때문에 U3에 대한 VCS가 활성화되어지게 됩니다.
U3-C7과 U3-C8을 선택해주면 목록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컴포넌트 디바이스에서 U1, U5, U8에 대한 포트 목록을 익세이턴 시켜주게 됩니다. U1, U8, U5를 선택한 후에 우측 방향 화살표를 선택하면 3개의 핀에 대한 1.5V에 대한 핀 포트 활성화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 해석을 스타트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해석이 완료되면 우측 그림과 같이 내비게이션 트리 창에 0D 리졸트와 3D, 2D 리졸트 창이 생성되어지게 됩니다. 0D 리졸트를 클릭해보면 화면에 보이는 그림과 같은 창이 활성화되어지게 되고 컴포넌트 파워핀, 파워넷, 그라운드 핀에 대한 볼테이지 파워핀, 드랍 볼테이지, 그라운드 핀 드랍 볼테이지 및 커런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R 드롭 애널리시스 해석의 스페셜 탭에 들어가게 되면 허용 오차, 톨러런스를 설정할 수도 있는데요. 그림상에서는 2%로 설정을 하였지만 원하는 퍼센트로 세팅이 가능합니다. 만약 허용 오차가 범위가 넘게 되면은 그림 우측에 패스 페일이 결정되고 페일이 결정되어지면 빨간색으로 표시되게 되어집니다. 페일이 많은 경우에는 설계를 다시 하거나 전류 소모가 낮은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리비전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2D, 3D 리졸트를 확인해 봅니다. 좌측 창의 내비게이션 트리에 2D, 3D 리졸트 안에 볼테이지 항목을 선택합니다. 중간 PCB 디자인 화면에 색깔로 볼테이지 관련된 화면이 나타내어지고 우측 창의 뷰 트리비트 창에서는 내가 원하는 넷만을 선택해서 전압이 어떻게 나타내어지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1.5V 라인만의 전압을 확인해 볼 거기 때문에 넷에서 비지블 창에 나머지는 비활성화를 시키고 1.5V만 활성화를 시켜서 나타나게 되면 그림처럼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PCB에 원하는 색깔 영역에 마우스를 올려보면 전압의 민맥스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2D, 3D 리졸트의 볼테이지 드랍을 선택합니다. 여기서도 내 선택을 1.5V만 선택을 하면 그림처럼 볼테이지 드랍에 대한 색깔 영역을 확인할 수 있고요. PCB 그림 좌측 아래에는 1.5V 라인의 전체에 대한 볼테이지 드랍의 민맥스 값이 확인이 되고 이제 마우스 커서로 그 영역, 빨간 영역 혹은 노란 영역을 올려놓게 되면은 그 지점에 대한 볼테이지 드랍 값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5V 파워라인 넷에 대한 PDN 분석을 진행합니다. 주요 레이어는 파워라인 1에 대한 넷을 볼 예정이고 거기에는 CPU U1 칩에서 메모리 U8 칩에 대한 부분에 대한 PDN 분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U8 칩, 메모리 칩 주변에는 커패시터들이 달려져 있고 기본적인 커패시터를 적용했을 때와 커패시터 값을 변경하여서 해석을 진행할 시에 임피던스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I 해석을 하기 전에 커패시터 컴포넌트를 정의해 주게 됩니다. 기본적인 디자인 인포트 시에 커패시터가 정해져 있고 대부분 아이디어란 값으로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실제적인 커패시터는 C 값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등가 직렬 저항 ESR, 등가 직렬 인덕턴스 ESL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에디트에 우측 그림에 보시면 에디트에 들어가셔서 입력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0.1옴과 0.5 나노 헨리로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파수에 대한 값도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에디트 컴포넌트 창 프리맥스 주파수를 2기가로 변경하여 입력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우측에 보시게 되면
C에 대한 그래프 값이 나타내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파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PI 해석 전에 컴포넌트 설정이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PI 애널리시스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PI 애널리시스에 들어가면 시뮬레이션 세팅을 진행하고 우측 그림에서 보시는 우측 하단 그림에 보시는 것 같이 1.5V에 해당하는 컴포넌트를 찾습니다. 그래서 1.5V에 해당하는 U1과 U8 칩을 컴포넌트를 선택해서 화살표를 클릭하게 되면은 폴트 설정이 완료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세팅을 진행해 줍니다. 주파수 세팅은 미니멈 100kHz에서 맥시멈 1.2GHz로 세팅을 해주고 해석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해석이 완료되게 되면 좌측 하단 부분에 탭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측 그림상으로 PCB와 스케매틱 탭으로 구분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PCB는 PCB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 부분이고 임피던스 그래프 확인은 CST 디자인 스튜디오로 넘어와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스케매틱 탭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측 그림처럼 내비게이션 트리에 스케매틱 블락 등등이 있고 그 블락 안에 PCB SSCHEM1 안에 임피던스 차트가 있습니다. 임피던스를 더블 클릭하면 화면에 나타나는 임피던스 차트가 나타나게 되고 이전에 포트로 설정되었던 부분에 대한 핀에 대한 임피던스를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U1과 U8을 나누어서 나타내었는데요. U1과 U8의 0.18GHz 정도의 주파수에서 공진 현상이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U8은 두 개의 라인이 공진이 튄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임피던스 차트를 확인해 본 결과 공진 현상이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U8 라인의 임피던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U8 주변에 있는 캐패시터 값을 변경하여 임피던스 개선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캐패시터가 대부분 10나노페럿으로 세팅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는 C70, 73, 75, 76 부분에 캐패시터 값을 10나노페럿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컴포넌트로 들어가서 C 값을 변경한 컴포넌트 C70, 73, 75, 76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컴패시터는 일렉트리컬 모델에서 C 값을 10나노페럿으로 변경 후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PI 애널리시스로 들어가서 해석을 스타트하면 되겠습니다. 해석이 완료되면 스케매틱 창으로 넘어가서 그래프 결과를 확인합니다. 이 그래프는 10나노페럿으로 변경한 U8-M9 및 U8-A2의 임피던스 결과를 플롯한 내용인데요. 임피던스가 확연히 줄은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결과를 비교해 보기 위해서 기존 결과와 캐패시터의 값을 변경한 후의 결과의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U8A2 부분에 10나노페럿 때와 100나노페럿일 때의 임피던스가 18옴에서 한 1옴 정도로 줄은 걸 볼 수 있고 10옴에서 1.5옴으로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U8M9 부분도 마찬가지고 주파수가 0.19 정도, 18 정도 되는 부분에서의 임피던스가 17옴에서 1.5옴으로 확연하게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커플링 캐패시터를 이용해서 캐패시터에 맞는 값을 변경하면 임피던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SI 시그널 인터그리티 타임 도메인 해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PCB 스튜디오에서는 대표적으로 SI를 보는 부분에 SI-TD와 SI-FD가 있는데요. TD는 타임 도메인으로 보는 결과를 나타내고 FD는 주로 S 파라미터 보는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여기서는 타임 도메인 결과만을 확인합니다. 이번에는 DDR3 버스 라인에 대해서 시그널 인테그리티 해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DR 버스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8개의 데이터 신호 라인과 1개의 디퍼런셜 클락 신호 라인, 그리고 1개의 마스크 라인, 데이터 신호 라인이 구성이 되어져 있고, U1칩에서 CPU로 넘어가는 U8칩의 메모리로 가는 DDR 버스 라인 신호들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DDR 버스 라인 트레이스의 길이는 15mm이고 넓이는 0.1mm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I 다이어그램 결과와 타임 도메인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IR 드롭에서 진행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넷 에디터에서 오토 태깅을 똑같이 진행합니다. 넷 에디트 내에서 오토 태깅을 선택하고 그라운드 부분에는 GNDA를 추가시켜주고 파워 부분에는 1.1V, 그 다음에 3V를 키워드를 추가시켜주고 스타트를 누르면 태깅이 되겠습니다. 오토 태깅을 한 이후에 넷 에디터에서 밑에 필터에 DDR3를 입력하게 되면은 DDR3에 대한 넷들이 나오게 되고 DQ0부터 DQM은 싱글 엔디드, DQSN, DQSP는 디퍼런셜 라인으로 설정이 되어지게 된 걸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시뮬레이션 세팅, 셋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 SITD 애널리시스를 선택합니다. SITD 시뮬레이션 세팅 창 우측 상단에 보면은 스테밀러스 항목이 있고요. 그 스테밀러스 항목을 클릭하게 되면 타임 도메인 스테밀러스 세팅을 할 수 있는 창이 활성화가 되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스테밀러스 항목들이 세팅되어져 있는데 없으면은 새로 만들어서 새로 세팅을 하면 되고요. 여기서는 클락 신호 1066MHz에 대한 신호 설정, 그 다음에 PRBS 1066MHz에 대한 스테밀러스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안 되어 있으면 세팅을 위해서 펄스 위드라든지 펄스 트레이스에 대한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클락 및 PRBS에 대한 타입, 펄스, 위드스, 피리어드 타임, 딜레이 등이 원하는 조건을 잘 설정되었는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에서 좌측 상단에 보시면 Available Pin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U8에 대한 DDR3에 대한 넷을 선택해 주시고 그 좌측 중간에 있는 화살표를 우측 방향으로 눌러주시게 되면은 그림과 같이 익사이테이션이 설정되고 포트 설정이 되어지게 됩니다. 설정된 포트에 DDR3의 각 신호에 DQ, DQM, DQ0, DQM까지 인풋 신호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는 익사이테이션 포트 항목에서 U1을 보게 되면은 DDR3에 대한 넷들이 나오게 되고 DDR3의 DQ0부터 7까지는 PRBS 1066MHz, 그리고 DDR3의 DQSN과 DQSP는 클락 신호, 그리고 인버스 클락 신호로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뮬레이션 세팅을 진행합니다. Tmax는 240.126 나노세컨드로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 그 밑에 보시면 아이마스크 세팅이 있습니다. 그 아이마스크 세팅에 아이 다이어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활성화를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스테밀러 소스에는 PRBS 1066MHz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보시고 해석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이 완료되면 마찬가지로 스케매틱 창에서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스케매틱 창으로 이동해서 태스크 안에 STTD를 보게 되면 TD 볼테이지와 I 다이어그램 애널리시스로 나타내어지게 됩니다. I 애널리시스를 선택하면 각 핀의 I 다이어그램을 볼 수 있는 그래퍼들이 생성되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U8-B3 DDR-DQ0의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DDR3-DQ0의 아이다이그램 결과가 나왔습니다. 데이터는 원 신호 및 신호 시스템에 방해되는 요소, 임피던스 비매칭이라든지, 비하가 많다든지, 아니면 꺾이는 게 많다든지, 트레이스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잘 나왔고요. 아이다그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제 그림에 보시게 되면 신호가 올라가는 부분이 라이징 타임이 되겠고, 내려가는 부분이 이제 폴링 타임이 되고, 라이징 타임의 끝에 있는 부분이 이제 좀 떨리는, 위쪽으로 떨리는 부분이 오버슛, 밑으로 떨리는 부분이 언더슛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볼트가 0볼트에서 1볼트로 왔다 갔다 해서 하는 그 사이 X자 모양으로 생긴 부분을 지터라고 표현을 하고요. 우리 중간 부분, 그 부분을 우리 눈 모양, I 모양이라고 하는데 그 눈 모양이 넓으면 넓을수록 데이터가 좋은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타임 도메인 결과를 나타내어지게 됩니다. U8B3 DQ0의 타임 도메인 결과 그래프를 나타내어지게 됩니다.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마우스를 이제 클릭해서 줌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자세하게 그 신호를 확인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넓게 보시면 크게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아이다그램과 TD 볼테이지를 다 봤고요. 이 부분은 추가적인 내용인데 IDIS 파일을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CB 스튜디오에서 에디트 컴포넌트 어사인 모델에 들어가게 되면 IBIS 모델을 넣을 수 있는 창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요. 그걸 누르시게 되면은 우측 그림과 같이 IBIS 파일이 있으면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점점점을 클릭해서 집어넣으면 IBS 파일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에는 서킷에서 IBIS 모델을 임포트 시켜갖고 해석하는 기능도 있는데요. 아까는 PCB 스튜디오 내부에서 이제 IBIS 파일을 넣었다면 요거는 이제 그 서킷 스케매틱 창에서 내가 PCB 중간 부분을 해석한 후에 추가적으로 연결시킨 IBS 파일을 이렇게 회로적으로 연결을 시켜서 확인해 보실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PCB 스튜디오에서 원하는 부분만 잘라서 CST 마이크로웨이브 스튜디오로 보내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CB 스튜디오는 S파라미터 해석 결과 관점으로 봤을 때 2.5D 툴이기 때문에 약간의 부정한 면이 있긴 있습니다.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직접 CST 마이크로웨이브 스튜디오 3D EM 풀 해석으로 넘겨서 해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PCB 스튜디오에서 익스포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PCB 스튜디오 홈 탭에서 임포트 익스포트를 선택한 후에 익스포트에 CST MWS를 선택하면 MWS 쪽으로 넘어가는 기능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PCB 스튜디오에서 CST 마이크로웨이브 스튜디오로 내보내기를 하면 이 화면에 보시는 그림이 생성되게 되어지는데요. 이 화면은 CST 마이크로웨이브 스튜디오에서 외부의 EDA 파일을 임포트해도 같은 화면이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좌측 상단은 컴포넌트, 넷, 에어리어 등을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이 되겠고요. 좌측 하단은 포트 설정을 할 수 있는 화면이고 우측에 PCB 디자인 그림은 디자인 화면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넷 탭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넷 설정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게 되고 우리가 CST MWS로 좀 넘겨야 되는 DDR3 버스 넷 부분들을 체크해 주게 됩니다. DQ0부터 DQSNP까지에 대한 체크를 해주시고
위에 보시는 Enable Net Restriction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그림에 있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넷 옆에 있는 부분에 에어리어라는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리어를 선택해 주시면 중간처럼 화면이 바뀌고요. 그 부분에서 우측 하단에 보시면 오토매틱 에어리어 프롬 넷을 선택해 주면 우측 그림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넷하고 레이어들을 선택할 수 있는 창들이 나오고 내가 원하는 DDR3의 넷을 선택해 주시고 레이어도 전체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어리어 밸류를 40mm로 40mm로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OK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에어리어 창에 이렇게 네임하고 어떤 레이어가 이렇게 설정이 되었다라는 게 뜨고요. 원래는 없었는데 이제 이거를 설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뜨게 되고 좌측의 그림처럼 이렇게 실선으로 하얀색 실선으로 이 부분이 영역이 설정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포트 설정입니다. 포트 설정은 아래 그림에 보시게 되면 포트라는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를 설정해 보시게 되면 포트 디파인하는 창이 나오게 되고 포트를 디파인하는 포트를 디파인하려는 DDR3의 넷들을 선택해 주게 됩니다. 선택을 해서 Add 포트를 눌러서 넘겨 주시게 되면은 이제 디스크리트 포트 창에 그 포트들이 활성화가 되어지게 되고 이 부분에서 이제 그 끝에 보시면 레퍼런스 넷이라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처음에는 이제 활성화가 안 돼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해 주셔가지고 그라운드로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 설정으로 우측 그림에 보시면 스페셜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스페셜을 누르게 되면 아래와 같은 창이 생성되게 되고요. 뭐 나머지는 건들 건 없고 포트, 럼프트 엘리멘트 탭으로 들어가시면 핀 투 커넥터 포트 세팅에서 프리퍼 버티컬 오리엔테이션을 선택해 줍니다. 요거는 이제 포트가 생성되는 방향을 수직 방향으로 좀 생성해 달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모든 설정이 완료됐으면 그림에 보시면 프리뷰라는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뷰를 눌러 보시게 되면 이제 옆에 우측 그림처럼 애칭이 완료됐다라고 확인이 되고 그림처럼 이 영역을 세팅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제 Finish Import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설정이 완료되고 프리뷰도 다 완료가 진행이 되어졌으면 Finish Import를 눌러서 이제 CST 마이크로웨이브 스튜디오로 익스포트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진행하게 되면 그림과 같이 이렇게 익스포트가 되고 CST MWS 모드로 변경이 되게 되고요. 포트도 이렇게 설정이 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석을 진행했고요. 결론입니다. CST는 강력한 올인원 도구로서 다양한 솔버 사용이 가능하고 IR 드롭 및 PI 솔버를 통해 PCB 시그널 인테그리티 및 파워 인테그리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종 외부 EDA 파일을 임포트해 해석이 가능하고 CST 스튜디오 패키지는 모든 종류의 전자기장 해석을 하나로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스마트폰 마더보드 분석을 위한 SIPI 해석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질문사항은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 답변을 해드리고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IT 알텐 코리아, 저 그림에 보시게 되면 IT 알텐 코리아라는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게 되면 저희 11월에 CST 교육이, 기본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희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